집행기구입니다. 이 집행기구의 경우에는 전하자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기구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본회 집행기구의 대표자이고요. 회장은 전환대회를 통하여 선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회 선거일까지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서 임명하게 되면 전환대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의장하고 좀 다르게 보시면 회장은 학생 본회 회원이 선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의장도 현실적으로 전환대회에서 선출이 되겠지만 이는 집행이 의결보다 앞설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구의 대표자는 필연적으로 의결기구의 대표자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권력은 본회 회원의 선거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회장은 전환대회를 통해서 의결기구를 통해서 꾸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의장하고 같습니다. 첫 전환대회 날부터 그리고 다음에 첫 전환대회 날까지입니다. 권한은 집행기구의 하나는 최고 권한입니다. 집행기구 소집하고요. 집행기구 산하특별위원회 소집하고 조직할 수 있고요. 감사위원장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잘못 들어갔네요.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집행위원과 수습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과 파면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국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어서 매년 이제 집행국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그런 권한은 회장한테 있습니다. 회장은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무도 많습니다. 회장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품위를 유지하고요.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환대회, 즉 의결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구에 물밑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 업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임입니다.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임서를 제출하고 전환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고요.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릅니다. 회장이 본회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탄핵입니다.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전환대 3분의 1, 대의원 3분의 1, 그 다음에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탄핵안의 발의 이후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을 포함하여야 되고요.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릅니다. 탄핵안이 소추된 때로부터 의결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다음 각호의 사람이 순서대로 임시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집국장,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 수습집행위원, 본회 회원입니다. 의장은 탄핵안 소추 일주일 내에 전환대회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집행국장입니다. 회장을 보좌하고요. 회장이 거리일 때 직무를 대행합니다. 중앙집행국장은 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 중 한 명을 정하여 임명하는데 아마 이제 중앙집행국장은 거의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왜냐면 회장이 없을 때만 이렇게 대신하는 거고 본회의 대표자도 아니기 때문에 임기는 이제 회장하고 같고요. 권한 및 의무는 회장의 권한을 지니지는 않지만 의무는 지니고 있습니다. 사임입니다. 역시나 임명직이기 때문에 회장의 동의를 통하여 사임할 수 있고요. 회장은 중직국장의 사임에 동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직국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중앙집행국장이 사임하면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 중에서 한 명을 중직국장으로 새롭게 임명할 수 있고요. 중직국장이 본회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회장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이때는 역시나 48시간 이내에 중직국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해임입니다. 회장 또는 전환대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중직국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데요. 회장이 이제 해임을 요구할 때는 역시나 전환대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환대회에게 중직국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요. 본회 회원 또한 학생총회 전환대회 또는 회장에게 중직국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 3항 본회 회원이 사임안을 이제 건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임안의 발의 이후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런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은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꾸리는 과정인 회장 당선인에 관한 겁니다. 회장 당선인은 본회의 대표자가 아니고요. 적용 기간은 전환대회 선거일에 당선되어 전반기 전환대회 회의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서 정하는 바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권한은 임시로 중운이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고요. 다음 중앙운영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수를 태만하게 하거나 연락 두절하는 등 인수를 방해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회장과 중직국장의 징계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회 회의는 의결 전에 본안건을 기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회장 당선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재 중앙운영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요. 민주적으로 업무 수행하고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품위 유지하고요. 모든 활동을 전환대회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 물밑 작업해서는 아니 되고요. 의결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퇴입니다. 회장 당선인은 전환대회 의결을 통해서 사퇴할 수 있고요. 회장 당선인이 사퇴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의장이 소집합니다. 회장 당선인이 본회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전환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퇴하게 됩니다.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통해 발의될 수 있는데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입니다. 당선 취소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발의 및 이유, 연서의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입니다. 당선 취소안이 발의된 때로부터 의결된 때까지 회장 당선인의 직무는 정지되게 되고요. 의장은 당선 취소안 발의 일주일 내에 전환대회를 소집해서 당선 취소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제 집행기구의 마지막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국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입니다. 회장, 집행위원과 집행국으로 구성이 되고요. 중앙운영위원회 대표 관리 및 감독은 회장이 맡습니다. 회장이 거리일 때는 중직국장이 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까지 임시 회장이 됩니다. 집행위원회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위원회 집행국을 관리 감독하고요. 본회의 재반 활동에 대한 계획과 그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수립할 수 있는데 아마 집행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예결산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활동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이게 전환대에서 인준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집행국의 하나여서 수습 집행위원을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요. 집행위원은 회장의 지시가 제5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장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본 권리를 침해했을 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게 권한이고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위 유지하고요.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요. 사사로운 이득, 집행을 할 때 상품을 추첨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했는데 막 자기한테 유리하게 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고요. 중앙운영위원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고요. 집행국의 운영을 위한 집행국 내부 회의를 주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은 집행국의 사업계획, 정책, 예산안과 결산안을 정리하여 전환대회 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집행위원은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환대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습집행위원회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집행위원은 집행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뽑아가는 그러니까 진짜 임시 집행위원들인데요. 학생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수습집행위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집행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회 재반 활동 집행을 보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집행위원이 이렇게 예결산을 수립한 거에 따른 것을 따라서 이제 집행국 내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수습집행위원은 회장 또는 집행위원의 지시가 권리와 회원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습집행위원의 의무, 품위 유지하고요. 회칙 준수하고요. 집행위원이 요청한 업무 성실히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국 내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회장 당선인은 이제 당선 즉시 공고를 내어서 집행위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집행위원과 수습집행위원의 모집 및 결과 공고입니다. 단 모집 기한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로 하고요. 회장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집행위원을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집행위원은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임명 즉시 공고를 내어서 수습집행위원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이 모집의 방식은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회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집행위원이 모두 짜여져야 되고 회장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수습집행위원을 모으게 되는데요. 임명 시기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1회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실시하게 되고요. 집행위원은 수시 모집 2주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고해서 수습 모집이 특정 학교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모집 공고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고요. 회장 또는 집행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전단, 대자보 등의 매체로도 모집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은 집행위원 지원자가 집행국당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회장, 집행국의 집행위원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경쟁이라는 거죠.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은 제2항에 따른 수습 집행위원 지원자가 선발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사유를 지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행위원이 수집을 하지만 당선이 안 된 내용을 밝히는 것은 회장입니다. 회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위원이 뽑지 않은 이유를 지원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이 종료되면 회장은 일주일 이내에 집행위원회 모집 결과를, 집행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수습집행위원회 모집 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6항의 결과 공고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집 단위, 모집 기간, 합격자, 추후 수시 모집 계획입니다. 제6항의 결과 공고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전단, 대자보 등의 매체로도 결과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 또는 수습 집행위원의 사임 및 해임은 조금 더 간편합니다. 집행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환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고요. 집행위원이 사임을 하면은 회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한 명을 집행위원으로 새롭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대회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수습 집행위원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고요. 다만 회장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회임은 제88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88조가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중재국장의 해임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장은 수습집행위원을 해임할 수 있고요. 전환대회 해임 사실만 알리면 됩니다. 즉 수습집행위원은 회장이 원하면 자유롭게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은 수습집행위원의 해임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요. 회장은 해당 건의가 들어온 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나 오해가 생길까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집행위원은 이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꾸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집행위원의 임기는 또한 회장의 임기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전환대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집행위원이 집행위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국의 수립입니다. 그러면은 임기를 좀 밝히는 게 나으려나? 임기를 밝히면 안 되는구나. 선출직이 아니니까요. 집행국의 수립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집행국을 하나에 둘 수 있고요. 각 집행국에는 최대 한 명의 집행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행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집행국의 대표자가 됩니다. 집행국은 한 명 이상의 수습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습 집행위원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회장의 임명하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집행국의 업무 범위, 권한과 의무 등의 내용은 집행국 세칙을 따르게 됩니다. 업무입니다. 사무 전반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전반, 행정 업무 전반, 기록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의 사무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총투표의 사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뭐 투표를 받는다거나 마이크 전달한다거나 뭐 음향기기, 뭐 프로젝터 관리 이런 것들은 집행국이 하게 됩니다. 전환대회 명단의 확정, 대의원 명단의 확정 및 전사나 회의 장소 섭외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그리고 회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 구비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합니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또는 전환대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권한입니다. 집행국의 결정,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이죠. 집행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고요.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고요. 특별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고요. 산하특별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국의 개국 개편 또는 폐국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단 전환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꿀 때 전환대회 허락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전환대회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집행위원이나 집행국이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새롭게 집행국의 형태를 꾸리고 첫 전환대회 때 이제 이것을 인준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바꿀 때 막 의결을 항상 거치라 이 소리가 아니라 처음에 꾸릴 때 잘 계획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집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칙의 개정을 전환대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건의죠. 안건 상정이 아니라 회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전환대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연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전환대회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뭐 연대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업무 수행하고요. 모든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환대회에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예결산, 임명, 개국, 개편, 폐국 이런 것들을 전환대회에서 의결받아야 되는데 역시나 인준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요.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의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입장, 의견 또는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은 진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남겨놓고 내부 결정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 결정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관입니다. 전환대회 대의원 또는 상임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회원권의 발언권 승인 없이 발언을 할 수 있고요. 제1항의 사람들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진행이 현저히 반영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제1항의 사람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건 발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건 발의는 뭐냐면 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나 상임위원이 안건을 이거 안건으로 다뤄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건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아니요 저희 이거 논의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논의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 안건 발의입니다. 소집입니다.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에 개회되고요. 임시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집 요구를 통해서 회장이 소집하는데요. 회장이 요청하거나 집행위원이 요청하면 소집이 됩니다. 소집에 따른 사무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회하는 것을 우선하지만 연 사회 하나여서 온라인상의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개회할 수 있습니다. 소집 공고입니다.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개회일 일주일 전에 집행위원에게 알려야 하고요.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회일, 개회 시간, 회의 장소, 그리고 안건, 각 안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장은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하고요.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재량으로 소집되지 아니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그 이유를 일주일 전에 집행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1항이면 정기중앙운영위원회 매월 개회되는 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회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계획, 활동 방향을 출석인원 2분의 1 초과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표현을 조금 얘도 결정으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개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계획 활동 방향을 2분의 1 초과 찬성을 결정할 수 있고 회장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기명으로 합니다. 안건입니다.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요. 회장이 발의했거나 집행위원이 발의했거나 아니면 참관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빼야겠네요. 설명을 잘못했네요. 발의한 안건 이걸 할 수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발의라는 표현을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혀서 발의라는 뜻이 조금 곡해가 됐었는데 방금 표현 잘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결과 공고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종료되면 회장은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공고하고요. 개회일, 개회 시간, 회의 장소 및 온라인 주소, 안건의 결정을 이제 결과로서 공고하게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회장이 없을 때 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로 구성되는데요. 회장 선거가 무산됐을 때, 당선이 취소됐을 때, 회장 당선이 사퇴되었을 때, 그다음에 회장이 사임하였을 때, 회장이 탄핵되었을 때입니다. 의장과 집행위원, 수습집행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구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의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결정이 되고요. 전환대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권한과 의무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것을 준용하게 됩니다. 업무는 180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남은 임기가 180일을 넘을 때는 회장을 임명하거나 청문회를 개회하고 그 다음에 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을 임명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시 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180일을 넘지 않을 때는 중앙운영위원회 업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관리위원회 권한과 의무는 역시나 중앙운영위원회를 준용하게 되고요.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과 의무는 회장의 것을 준용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준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 119조 1호에 이거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0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제 206조?
아, 중앙선관위 제 207조네요. 죄송합니다. 중앙선관위 제 207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207조를)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의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운영위원회의 것을 준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제105조, 106조, 107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업무의 종류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이 선출되어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해산이 되고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기간에 하나요 인수인계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리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업무에 인계에 협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수인계를 요청할 때, 왜냐하면 저번에 이게 해산이 된 게 좋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 한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진 않겠지만 인수인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집행기구였습니다. 약간 이게 지금 초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최종이고요. 추후 강의 영상에서도 몇 개 하면서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완벽하지 못한 회칙을 가지고 강의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4장 기초단위기구입니다.